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에 위치한 삼신지는 1960년대에 조성된 전형적인 계곡형 저수지다. 주변의 가파른 산세 덕분에 빗물과 계곡수가 자연스럽게 모여들며 특히 V자형 계곡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상류에서 하류의 제방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깊은 계곡지 특성은 물의 하중과 수압이 강하게 작용하기에 이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하류의 제방은 크고 작은 돌들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만든 견고한 석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5번 국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용이하고 반경 1km 이내에 식당과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훈입니다. 또 포인트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청도에 또 물론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하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도 좋아할 법한 포인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터가 좀 센 베스트입니다. 뭣도 딱 봐도 터가 세 보이는 베스트인데 청도 화양읍에 위치한 삼신지라는 저수지인데 청도권에서는 약간 대형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봤을 때는 작은 모칠 수도 있지만은 청도에서는 약간 대형지, 그리고 V자형 계곡지입니다.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계곡지고, 이거 V자형 계곡지다 보니까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름에 형성이 됩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은 여러 자리가 나오고, 저도 여기서 여름에 4자 허리급 이런 붕어들을 한 번씩 낚는 곳입니다. 제가 알게 된 지는 한 25년 정도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붕어들이 씨알이 25에서 한 30cm 정도, 이런 붕어들이 주류였고요. 지금은 45에서 50까지 이래 큰 붕어들도 나오고, 물론 월척 이런 붕어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 하면은 4자 허리급, 4자 후반대 이런 붕어들이 나오는 곳이라서 기록 갱신하실 분들, 그리고 4자 이상급 낚으실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좋은 점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즌 때도 보통 보면 한 2~3명 있을까 말까 하는 포인트입니다. 조용하게 낚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저녁에 낚시꾼이 한번 둘러싼 적이 있었어요. 이 저수지에 제가 커피를 돌릴 때 커피 2박스 50개를 돌렸습니다. 50개 한 바퀴 도는데 말 그대로 50명이 전부 다 꽝 없이 붕어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28cm, 30cm 이런 붕어였고, 그 다음 해에 34cm, 그 다음 해에 37cm, 그 다음 해에 39, 40 이런 식으로 붕어가 3cm, 4cm씩 크는 걸 눈으로 볼 정도, 확인이 될 정도로 딱 정확하게 딱 치수들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5자까지도 있고, 평균 사이즈가 45에서 50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붕어들 쉽게는 안 잡힙니다. 저도 한 이틀 3일 해야 한 번 잡을까 말까이고요. 한 3번 오면은 한 번 정도 잡을까 말까니까,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을 찾을 때는 최소 2박 3일 일정을 잡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서 상류, 중류, 하류 이쪽 포인트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굵은 모래와 자갈, 그리고 안반이 주를 이루지만 삼신지의 수중 지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먼저 상류 골짜리 연안은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쌓여 있어 일부 진흙과 뻘층이 깔려 있고, 수초나 수몰나무가 있는 상류권은 부드러운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중하류와 급경사 연안은 뻘을 찾아보기 힘든데, 원래 산골짜기였던 지형이 그대로 물에 잠긴 까닭에 단단한 굵은 모래와 자갈,
그리고 군데군데 거친 안반층이 바닥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바닥이 단단하고 깨끗한 덕분에 물이 맑게 유지되며 채비 안착도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지금 떠다니는 거 보니까 거의 잉어 같아요. 잉어 한 40에서 한 70 정도 되는 사이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온이 높다 보니까 위쪽에서 지금 좀 떠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제방권이고요. 여기는 상류, 중류, 하류가 확실합니다. 지금 저수지 수위가, 요 수위가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한 5m 정도, 5m, 6m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물이 조금 더 빠지면은 자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은 상류, 중류, 하류 할 것 없이 어느 포인트든 입질이 다 들어옵니다. 상류는 상류 나름대로 또 입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비가 더 많이 와서 물이 완전히 만수가 되잖아요. 그럼 상류 6초 대랑 수몰나무 대가 물에 잠기거든요. 그때는 진짜 오름수 이빨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좌측, 우측, 중류죠. 접근성이 조금 힘듭니다. 우측 포인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작년에도 촬영했던 포인트인데, 여기는 짐을 들고 200m, 300m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직벽 쪽은 앉기가 좀 힘들고요. 여기 오히려 물 빼는 곳, 여기 물 대롱이 있는 곳, 이쪽에도 포인트가 괜찮아요. 여기 한두 자리. 그리고 반대편 무너미 쪽, 제 방이지만 무너미 쪽도 자리가 괜찮습니다. 저기도 입질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고요. 정자리가 없을 때는 제방권도 앉아도 됩니다. 여기 제방권에서 물이 많이 빠져도 긴 데를 치면 수심 5m, 6m 나와요. 근데 여기는 수심 무시하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평균 입질 오는 수심대가 2m에서 5m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심 깊어서 입질 오겠나 싶어도 입질 옵니다. 물론 입질이 잘 안 와서 문제죠. 그리고 상류 쪽은 수심이 한 1m에서 평균 한 1.5m권 정도 나오고요. 중류권도 수심이 깊습니다. 긴 데 치면 5m, 짧은 데 치면 한 3m, 연안에는 한 1.5m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방권도 똑같아요. 짧은 데가 한 3m, 그리고 긴 데는 6m, 7m까지도 나와요. 저희 같이 70칸 이래 치면 한 7m까지도 나옵니다. 옛날에 월척 나올 때는 긴 데가 유리했는데, 너무 긴 데보다는 한 4.4칸대에서 한 50칸 사이, 한 3m권, 3.5m권에서 주로 입질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연안에 한 2m권도 입질이 잘 들어옵니다. 연안에 짧은 데들 아니면 긴 데를 옆으로 쳐서 조금 간낚시 형태로 낚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수심이 깊다 보니까 바닥 수온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한 60대 정면으로 쳐서 한 6m 찍어보면요, 바닥이 완전히 얼음장 같아요. 여름에도 그만큼 뽕돌이 차갑다 보니까 고기들이 많이 떠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의외로 시청자들 생각하기에는 물이 깊어서 고기 낚겠나 싶지만, 의외로 연안으로 한 번씩 고기가 돌 때가 있어요. 그때 타이밍이 맞다면은 입질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낚시를 해보면은 입질 시간대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건 없습니다. 근데 보통 낚은 시간대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 늦게는 7시까지 그렇게 입질 오는 시간대가 많았고, 저는 낮낚시는 하다 보니까 아침 되면 걷어 가거나 보통 하다 보니까 낮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낮에는 이제 찌 뜨는 현상, 찌에 기포가 붙어서 찌가 뜨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낚시는 조금 힘들 겁니다. 여름에는. 가을이 되면은 좀 괜찮아지지만, 여름에는 기포가 붙어서 찌가 뜨는 현상이 있으니까 낮에는 좀 쉬었다가 해질 무렵부터 시작을 하시고 떡밥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순위는 약간 홈통 지형 아니면 톡 튀어나온 지형, 이런 걸 찾으시면 돼요. 제 우측에 제가 낚시 주로 하는 홈통 지형 한 군데 있고요, 좌측에도 홈통 지형이 있고 톡 튀어나온 지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형들을 1순위로 먼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물속에 수초가 없어요. 말풀이 없는데 원래 유난히 말풀이 있습니다. 저도 말풀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때까지 20몇 년 동안 중상류에 지금 말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말풀 삭은 지점, 그런 데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무너미 양쪽 끝, 요 제방 끝에 요쪽에 앉아서 너무 긴데 치지 마시고요, 정면으로는 한 3.2칸대 40대, 그리고 옆으로는 조금 긴데, 이렇게 한번 낚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깊어져요. 그냥 맨바닥이 한 7m 정도 나옵니다. 이런 곳은 낚시할 때 정면으로 긴 대를 치는 게 아니고, 긴 대는 벽 쪽으로 쳐야 돼. 벽 쪽으로. 고기들이 탈 때 이 수심 7m까지는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약 한 3m, 4m 경계선들 이쪽으로 찌를 세워 주셔야지 고기들이 지나가다가 미끼를 발견하고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입질 오는 칸수가 이제 정면에 한 3~2칸 정도로 보시고, 이제 옆에 그 수심대를 맞게 대편성을 해주시고, 긴대가 있으신 분은 저기 반대편 벽 보고 긴대를 쳐서 한 수심 2m권으로 맞춰주시면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요 석축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석축이잖아요. 이 석축 경계선, 석축하고 맨바닥 경계선에도 찌를 한번 세워 볼만 해요. 수심이 1m 이상만 나오면은 요 경계선에도 한번 찌를 세워 볼만 합니다. 고기들이 탈 때 이 언덕 같은 이 석축 경계선 부분에서 고기들이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게 이제 수심이 맞아야지 그 조건이 맞춰지겠죠. 물이 더 빠지면 안 될 거고, 그리고 또 너무 깊어도 안 됩니다. 지금 한 요 수심대에서 이 언덕 지형 이쪽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대편성을 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약간 옆으로 더 가서 이쪽 편 이쯤 와서 이쪽 벽 쪽 우측 벽이랑 그리고 좌측 제방권, 정면에는 긴대로 저 벽들, 이제 이쪽 홈통 지형이죠. 여기가 이쪽 반대편 지형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0칸 치니까 거의 반대편 한 3m 떨어지고 날아가거든요. 이쪽 벽면 이렇게 대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대편성을 하고, 반대편은 이렇게 홈통 지형은 아니다 보니까 정면에는 짧은데 한 3~2칸, 3~4칸, 심지어 40칸, 그리고 제방 중간에는 정면에는 40칸 전후, 그리고 양쪽 옆으로는 긴대, 이렇게 대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정면 70칸 홈통에 찍으니까 수심이 한 3.5m 정도 나오네요. 삼신지 공략의 핵심은 7m를 넘나드는 깊은 수심과 급경사 지형을 이해하는 것이다. 계곡지 특성상 평소에는 물색이 맑아 입질 보기는 어렵지만, 한여름의 배수나 갈수의 영향으로 수위가 50% 정도 내려앉았을 때 대물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타이밍이다. 이 시기의 최상류는 수심이 완전히 무너져 낚시가 불가능해지므로, 이곳 사정의 밝은 현지 조사들은 급경사 라인으로 연안 낚시가 가능한 수심 2~3m권의 중류권 골짜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삼신지는 연안 수초가 부족한 대신 물이 빠지면서 드러나는 홈통과 곱부리 지형, 그리고 중류권 연안의 급심 경사면이 대물 붕어들이 타고 도는 핵심 이동 경로가 된다. 한방터의 성격이 강한 곳이라서 입질 한번 못 보고 빈손으로 돌아설 확률도 높지만, 배수기 악조건 속에서 계곡지 특유의 폭발적인 손맛을 꿈꾸는 꾼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도전처임이 분명하다. 수심이 깊은 삼신지, 저 같은 경우에 원줄은 지금 3호 세팅되어 있고요. 세미줄입니다. 이 채비를 하려면 카본줄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카본줄은 줄이 깔아앉는 습성이 있거든요. 줄이 무거워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찌의 부력에 영향을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찌가 보통 긴 데들은 한 4g대, 4g대를 많이 쓰고, 그리고 짧은 데는 3g대 이렇게 많이를 쓰고, 나노찌를 많이 씁니다. 반발력 때문에 나노찌를 많이 쓰고, 목줄은 그때그때 조금 틀린데, 이 물이 좀 빠질 때는 1.5호로 낮출 때도 있고요. 그리고 1.7호 쓸 때도 있습니다. 입질이 예민할 때는. 그리고 평상시에 활성도 좋을 때는 목줄 2호, 모노 2호, 세미 2호죠. 세미 2호에 그 다음에 바늘은 붕어 바늘 7호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바닥 채비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바닥 채비를 쓰면은 고기는 잡는 데는 물론 문제가 없는데 유리한 건 없습니다. 유리한 건 없고 오히려 쌍바늘 채비가 유리합니다. 바닥 채비를 하시더라도 쌍바늘 채비가 유리하니까 여기 오실 때는 쌍바늘 채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거의 수초나 이런 게 걸리는 게 없습니다. 뭐 붕어 제압하다가 뭐 앞에 와서 걸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쌍바늘 채비가 유리한 겁니다. 여기는 바닥이 깨끗하거든요. 깨끗한데, 자, 위에 바늘 옥수수를 달아요. 위에 바늘 옥수수 달면은 밑에 바늘은 글루텐을 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위에 바늘이 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래 바닥에 툭 안착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3cm 떠 있으면은 붕어들이 지나가다가 옥수수가 있네 하고 가까이 옵니다. 그러다가 밑에 글루텐 또 있네 하면 글루텐을 쏙 먹어버리죠. 붕어가 뭘 먹는지 또 확인하기가 좋아요. 두 가지 미끼를 쓰니까 오늘은 옥수수가 잘 먹네, 그리고 또 오늘 위에 바늘 잘 먹네, 이런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긴목줄 채비가 유리한 점은 입질, 챔질 타이밍이 굉장히 깁니다. 일반 바닥 채비보다는 좀 더 입질이 깁니다. 쭉 올렸다가 옆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쭉 올렸다가 확 빨고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처음부터 그냥 빨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입질이 나타나고, 뭐 전통 바닥 채비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이렇게 좀 큰 붕어를 좀 낚고자 할 때는 이렇게 채비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신지에서 미끼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늘 쓰던 거죠. 네. 포테이토, 글루텐 두 가지 5대5 섞어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수심이 깊다 보니까 이 풀캐스팅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 자리에 찌가 서는 게 아니잖아요. 수심이 3m, 4m니까 줄줄줄줄 딸려오거든요. 이렇게 줄줄줄줄 딸려오다가 찌가 딱 서면은 거기에 이제 바늘이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안착이 되잖아요. 그 뒤에 처음에 캐스팅 딱 할 때부터 포테이토 잔분이 팍 터집니다. 터지면서 잔분들이 다다다다닥 떨어지면서 이 떡밥이 또르륵 내려오면서 이 원하는 위치까지 딸려오잖아요. 딸려오면서 잔분들이 떨어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붕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 옥수수만 만약에 미끼를 쓴다고 계산을 하면은 그냥 뚝 던지면은 쪼르르륵 와서 찌서는데 딱 떨어지는 게 끝이에요. 근데 글루텐과 이래 포테이토를 쓰면은 뒤에서부터 붕어를 끌어들입니다. 풀캐스팅한 위치부터 다다다닥 딸려오면서 이 위치까지 딱 설 때까지 그 잔분들이 떨어지면서 뒤에서부터 붕어를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계량컵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CC별로 50, 50, 100, 물이 100입니다. 떡밥은 50, 포테이토 50 이런 식으로 배합을 하시면 되고, 옥수수 미끼 또 쓰셔도 됩니다. 옥수수 미끼도 먹을 때는 잘 먹은데 옥수수 미끼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입질이 짧게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옥수수는 붕어가 딱 삼키는 미끼는 아니거든요. 딱 먹었다가 우물쭈물하고 탁 뱉습니다. 이 껍데기를 붕어들이 뱉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뱉을 때 이제 허챔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옥수수 미끼가 좀 불리한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은 이 옥수수 미끼는 고형물이다 보니까 입질이 확실히 들어옵니다. 떡밥처럼 깨작깨작이 아니라 확실하게 입질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글루텐은 반복적인 입질을 좀 유도할 수 있고, 옥수수 미끼를 쓸 때는 약간의 그 포인트에 옥수수를 조금씩 뿌려주는 게 유리합니다. 기본 낚시할 때 시작하기 전에 뭐 겉볼이나 뭐 요즘 나오는 밑밥들 이런 거 뿌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집어층이 있고요. 그리고 낚시 또 하시다가 이제 만약에 아침에 와서 대를 폈으면은 저녁답에 이제 옥수수 한 10알씩 그 자리에 탁탁 뿌려줍니다. 붕어 우리 사자가 한 마리 들어오면요 거의 옥수수 한 캔을 다 먹습니다. 그만큼 많이 먹어요. 진짜 깔린 옥수수 거의 다 먹을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만약에 자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 낚시하는데 저녁 9시에 사공칸에서 입질을 한번 받아가 사자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 다시 미끼를 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미끼는 벌써 그 붕어 거의 다 먹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붕어는 또 한 마리가 안 들어오고 여러 마리 뭉쳐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일대를 그냥 미끼를 거의 바닥에 있는 거를 다 먹고 갔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잡은 포인트에서 그 자리에 옥수수를 또 10알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
미끼 주위에 또 옥수수가 딱 깔려 있겠죠. 그럼 또 새로운 고기가 왔을 때 또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다음 입질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고 푸른 수심의 청정 계곡지인 청도 삼신지. 화려한 수초대도 요란한 입질도 없지만 오직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는 곳. 깊은 수심을 뚫고 솟구칠 대물의 찌올림을 위해 삼신지는 오늘도 끈기 있는 자에게만 그 비밀의 문을 열어준다. 오늘은 여름철 포인트 삼신지, 이제 물 빠졌을 때 낚시할 수 있는 청도의 계곡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의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렸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이곳에 왔을 때는 물론 깡이 많을 겁니다. 저도 깡을 치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다 잡겠습니까? 깡을 각오하고 오시되 걸면 크다, 이런 식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오실 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큰 붕어는 또 사진만 찍고 또 이렇게 방생하는 또 미덕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그널 포인트 소개 삼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